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가 예상돼 장시간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 미만의 비가 오겠으며 기온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기상대는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첫 번째 공약 실천 사업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출범 취지가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70대 남성이 울산시의회를 찾아와 큰 북을 칩니다. 본인의 땅이 인접한 골프장 때문에 체육시설로 묶여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꼭 지금까지 형식적인 것과 달리 실질적인 진척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2달 만에 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결재를 하는 등 의욕을 보인 공약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생긴 시민 고충을 해결합니다. 또 시청과 소속기관이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민 50명 이상이 합의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주민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진행되고 민원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시에 접수된 주민감사 청구는 고작 6건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신문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민원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조사나 감사가 필요 없는 민원과 즉시 처리되는 인허가 문제를 다룹니다. 울산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신문고와 달리 시민신문고는 울산 시민이 대상이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남부 경협과 북방 경제, 꽉 막힌 울산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속에 남북 경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동북아 단일 경제협력권 구축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방 경제 진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울산이 북방 경제협력의 중심 기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북방 진출을 노리는 국내외 기업 유치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북방 경제 시대에 가장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우리 울산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현재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울산은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의 중심 도시라는 장점을 살린다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울산시도 오는 2020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계와 경제계 인사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대거 참석해 북방 경제 시대를 대비한 경제협력에 나섭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되면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 시대를 여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강기부 의원은 어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울산의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울산시가 추진하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학생들의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이 줄어 좋긴 하지만 예산 확보 등의 난관이 남아있어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해오던 교복비를 내년부터 울산 지역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동복, 하복 한 벌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월 달에 한꺼번에 동복이랑 하복을 한꺼번에 맞춰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원이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올해 4월 교육부가 정한 내년도 교복 상한금액 30만 1,12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액 지원하는 것이 목표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매년 평균 57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시와 구군에 50% 정도 분담을 요청했고 예산 확보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초등학교 6학년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 중학교 2학년은 최대 15만 원이 지원되는데 교복비와 달리 수학여행비의 경우 상한액이 초과할 경우 나머지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학여행비에 드는 예산은 어림잡아 30억 원 정도로 울산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래에 또 우리 울산 시민이기도 하고 현재 또 교복업 시민이기도 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예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원 무상급식 실시에 이은 노호키 교육감의 교육복지 정책이 순항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아끼려고 밤을 샐 정도라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 걸까요?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 사무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이 의자에 돗자리까지 펴놓고 앉은 자리에서 밤을 샜습니다. 어제 낮 12시예요. 저분은 7시에 오셨는데요. 7시, 10시, 11시, 12시. 이들은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러 온 소상공인들입니다. 선착순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하루 전부터 줄을 선 겁니다. 어제 낮에 3시쯤에 왔다가 앞에 줄 서 있길래 연락해서 빨리 오라 그래서 같이 줄 서 있고. 대출 상담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대기표는 120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혹시 빈자리가 나면 연락을 준다는 말에 또 줄을 서서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200명 정도 된 줄 알았더만 쫙 서 있대요. 보니까는 그래갖고 난 깜짝 놀랐어요. 난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높게는 4%대 금리도 물어야 하는데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울산시가 2.5%까지 이자를 대신 내줍니다. 시중금리보다는 한 1.5%에서 많게는 2% 정도까지. 예. 그게 소상공인들한테는 클까요? 크죠. 그게. 어찌됐든 연간 한 100만 원 이상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보니 담보도 필요 없이 5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막상 와보면 또 담보를 가져와라 이런 식이니까 서민들은 힘들죠. 울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이 풀렸습니다. 이번에 1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지만 찾아오는 소상공인은 더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자금을 시행했는데 보통 한 200명 정도 왔었는데 거의 한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밤샘도 감수하는 건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가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이거 이래가는 가게 하는 사람들 죽을 지경이고 폐활하는 사람도 많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해양사업부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반발해 두 번째로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노조는 내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에 작업 물량이 없어 지난달 말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26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취소되면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됩니다. 울산시교육청도 부산, 경남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국감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제 전국 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 지역 대학은 이번 수시 모집에서 모두 5,059명을 선발합니다. 울산대학교는 모집 인원 2,903명 가운데 수시에서 전체의 85%인 2,469명을 모집하고 유니스트는 내년 신입생 360명을 모두 수시로 선발합니다. 유니스트의 수시 모집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창업 인재 전형, 기회 균등 전형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요 단신을 콕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먼저 울산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탄 일상 접촉자 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5명에 대해서 매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울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풀무원 계열사의 초코 케이크 식중독 의심 환자 울산에서도 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점심시간에 문제의 케이크를 먹은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7명이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의심 환자가 없다던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5명이 추가로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나흘 동안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17개 시도에서 8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울산과학대와 전화체육센터, 한국폴리텍 울산 캠퍼스 등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웹마스터와 전자출판 등 40개 직종에서 입상자를 가립니다. 지난 1981년에 시작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울산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시가 자살 예방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자살 예방 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를 평가했는데요. 울산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충북, 충남 등 5곳이 우수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인데 반해 울산은 23.5명이고요. 울산은 2014년을 기점으로 자살률이 감소 추세입니다. 삼 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이른바 밀접 접촉자가 부산에도 한 명 있는데요. 부산시가 자택격리 조치와 함께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5개 팀 25명으로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에 격리병상을 마련했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남구 거주 40대 남성 A씨를 자택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격리 조치는 메르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보건소 담당자가 하루 2차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A씨처럼 가까운 좌석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부산 시민은 13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1:1 담당자를 정해 매일 증세를 살핍니다. 이번 경우에는 능동형 감시 스트레스를 적용을 해서 저희 전문 요원이 1:1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메르스 확진자는 당시 비행기 2층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리할 필요가 없는 1층 이코노미석에 있었던 승객 2명을 이틀이나 병원에 격리한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전산 착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경남에서 정영민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경남 지역 승객 2명이 격리된 건 어제 오전. 경상남도는 추적 조사 결과 이들이 확진 환자와 같은
2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확진자가 하면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명단이 뜨면서 바로 이제 저희는 그분을 이제 격리 조치를 이제 한 거거든요. 하지만 취재 결과 이들은 1층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뉴얼상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서 격리할 필요가 없는 일상 접촉자였습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이들을 격리 해제했습니다. 우선 좌석 파악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주위 좌석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일단 비즈니스석이랑 저희랑 좌석 자체가 틀리거든요. 문제는 이 소동이 전산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국내 입국자의 좌석 정보를 확인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이들이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입력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판단을 밤늦게 전화는 못하고 이분한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강한 게 낫다. 접촉으로 분리를 하자. 일단은 시스템을 믿고 늦장 대응보단 과잉 대응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번엔 일상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로 판단한 셈이라 과잉 대응으로 이어졌지만 전산 오류로 반대 상황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어서 불안감을 남깁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6분쯤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의 한 농막 창고 안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한 동을 태워 소방서 주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자신의 땅을 산 사람을 도와주려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치단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산 B씨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산책로 설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해 4천만 원의 예산을 더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여가 문화 발달로 어촌 체험마을 체험객이 늘고 있습니다. 동구 주전 어촌 체험마을을 찾은 체험객은 올해 상반기 5,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30명에 비해 8% 증가했습니다. 해녀 체험과 투명 카누 체험, 농작물 수확 체험이 가능한 어촌 체험마을은 연중 운영됩니다. 어제 오전 어업인단체와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강동동 정자항에서는 환경 폐기물 정화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정자항에 방치된 폐허구와 무단 점용 시설물, 수중 폐기물 등 35톤을 수거하고 항구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정비에 나서 강동권 개발에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동구 명덕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제3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일반인 대상 영상 공모전인 울주 플랫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명덕초등학교 6학년 학생 5명은 울산의 전설 중 하나인 무룡산 전설 이야기를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들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산악영화제 조직위는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의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울산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8%인 반면 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8.9%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으로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박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가을색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하는 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실 텐데요. 현재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맑았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울산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로 가을볕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가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양산 20도, 부산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3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난 뒤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